붙인 성함은 한도연입니다. 그 이름이 들린 순간 박서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리컵이 미세하게 떨렸죠. 25년 전 장례식 날의 빗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면접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이 대화 당신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한 통의 편지가 막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혹시 당신도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이 있으신가요? 그 무게를 아신다면 이 영상이 마음에 닿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잠시 후 25년 만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 하늘그룹 본사 빌딩.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옵니다. 30층 대기실엔 긴장한 숨소리가 가득했죠. 박서진 회장, 60을 갓 넘긴 나이. 단정한 회색 정장, 절제된 말투. 25년간 하늘그룹을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특별했어요. 최종 면접,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자리였죠.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청년 한 명이 들어섭니다. 25 한도윤. 깔끔한 정장, 반듯한 허리. 서진은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학력난을 지나 경력난을 넘어갔죠. 그리고 가족사항에서 멈췄습니다. 부친 한도연 사망. 생년월일 1975년 3월 15일 마이너스 2000년 6월 20일.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눈을 봤어요. 또렷한 눈동자, 낮은 눈썹.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 아니, 매일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가족사항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고개를 돌렸죠. 청년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부친 성함은 한도연입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똑똑. 서진의 관자놀이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검은 우산 아래 젖은 장례식장. 아들의 사진이 프레임 속에 갇혔던 날.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죠. 면접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청년도 조용히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서진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 서울 하늘이 너무 밝았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도연아, 너 맞니? 내 아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보지 못한 아이가. 책상 위 회의록에 짧은 메모가 남았습니다. 한도윤, 가족 확인 필요. 별도 면담 예정. 서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 먼지가 쌓인 뚜껑을 열자 낡은 편지가 나왔죠. 보내지 못한 편지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젊은 날의 도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25의 미소. 영원히 그 나이로 멈춘 아들.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래 참았던 숨이 흘러나왔어요. 미안하다, 도연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내 아이를, 내 사랑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날 서진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끊어버린 인연이 25년 만에 다시 문을 두드렸다는 것을요. 그 문 너머엔 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면접실 복도.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그는 주머니 속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구겨지고 색이 바랜 사진.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갑 속에 늘 있던 사진이었죠. 아버지.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보셨다면 어땠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햇살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젊은 남자의 미소가 더 선명해졌죠. 도윤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여자, 박서진 회장, 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듣고 그렇게 떨었을까? 왜 면접을 중단했을까?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부터 무언가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이 두렵기도 했고 조금은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1층 로비. 도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그는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 어딘가에 아직 그 여자가 있을 거예요. 자신과 같은 이름을 품고 떨고 있을 그 사람.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남동 저택, 넓고 조용한 집. 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었죠. 현관불을 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겼죠. 어린 도연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5살 유치원 졸업식, 7살 첫 피아노 발표회, 10살 가족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서진은 사진마다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따라갔죠. 도연은 온화한 아이였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사람을 좋아했어요. 질문이 많았고 이유를 궁금해했죠. 엄마, 왜 비가 와요? 엄마, 저 사람은 왜 슬퍼 보여요? 서진은 늘 바빴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죠.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을 자주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착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착해서 때론 걱정이 됐죠. 대학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도연은 자주 집을 비웠어요. 친구 만나요. 동아리 모임 있어요. 서진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괜찮아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있었어요. 서진은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봄이었죠. 비서실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하얀 봉투, 단정한 글씨. 박서진 회장님 귀하. 서진은 펼쳐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아라고 합니다. 도연 씨와 알게 되어 이렇게 용기 내었습니다.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가 조심스러웠어요. 문장마다 고민한 흔적이 있었죠. 서진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의가 많았어요. 나중에 답하자.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편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3통의 편지. 모두 같은 이름 이연아.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친구겠지. 곧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그 편지들을 쌓아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집에 왔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연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차를 따랐죠. 무슨 일이니? 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서진은 잠깐 멈췄습니다. 누구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정말요? 그리고 엄마. 도연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기를 가졌어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혔죠. 뭐라고?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책임질 거예요.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도연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데려와. 제대로 이야기하자. 도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새벽 전화가 울렸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한도연 씨 교통사고입니다. 서진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가 너무 길었죠. 신발 소리만 울렸어요. 중환자실 앞.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즉사였습니다. 그 한마디. 서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검은 우산들이 하나둘 모였죠. 사진 속 도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25의 미소. 영원히 25으로 남은 아들. 서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장례식 사흘째. 서진은 비서실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편지 보낸 그 여자, 이연아. 찾아서 연락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주소가 맞지 않습니다. 전화가 불통입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서진은 포기했습니다. 떠났나 보다. 아들이 죽었으니 떠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기가 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25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일에 몰두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와 결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생각나니까요. 아들의 빈자리가, 답하지 못한 약속이, 그리고 오늘 면접실에서 한 이름을 들었습니다. 한도현. 25년 만에 다시 들은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서진은 앨범을 닫았습니다. 거실 불을 껐어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달빛이 하얗게 쏟아졌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라는 아이. 내 아들의 아들. 그럼 연아는 어디 있을까? 왜 나는 몰랐을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그 청년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묻어야 한다는 것.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틀 뒤 면접이 재개됐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자리.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펜을 꺼냈죠.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윤이 들어섰어요. 서진은 그를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봤죠. 눈썹의 각도, 입술의 곡선, 목소리의 톤, 걸음걸이. 도연과 닮았습니다. 아주 많이. 면접이 시작됐어요.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 답했습니다. 하늘그룹의 비전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떨림이 없었죠. 임원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가족관계가 특이하네요. 모친과 단둘이 사셨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친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네, 맞습니다. 임원이 낮게 중얼거렸죠. 미혼모 가정이었구만. 작은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몇몇 임원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서진의 눈매가 차갑게 접혔습니다.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이 고개를 들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서진은 펜을 놓았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도윤 씨, 잠시 남아주시겠어요? 임원들이 일어섰습니다. 문이 하나둘 닫혔죠.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물을 따랐어요. 도윤 앞에 컵을 놓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서진은 그를 마주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성함이 이연아라고 했죠?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하시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십니다. 도심 외곽 3본 쪽에 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선 아는 게 있나요? 도윤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거의 모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좋은 분이었다고만 하셨습니다. 사진은 본 적 있나요? 도윤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죠. 서진은 그 사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젊은 도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25의 미소. 서진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이 사진 어디서 났나요? 어머니 지갑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한 번 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어머니는 가끔 혼자 우셨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열었죠. 이 사람 아시나요? 도윤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한도현.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할머니입니다. 도연의 어머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똑 울렸죠.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당신이 있다는 것을, 도연이 아이를 남겼다는 것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가족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연아 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삼본역 근처 작은 카페입니다. 따스라는 이름이에요. 서진은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내일 함께 가주시겠어요? 도윤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나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당신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가야겠어요. 25년이 늦었지만.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서진도 일어섰어요. 도윤 씨 아니. 서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아, 고맙구나. 그날 밤 서진은 비서실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전 책임자, 지금은 은퇴한 사람. 25년 전 이연아라는 여자를 찾았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그건 사실대로 말하세요. 찾았습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하지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도련님이 돌아가셨는데 미혼모를 가문에 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회장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그 긴 시간이
한 사람의 멋대로 판단에 묶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어두웠어요. 연아 씨 미안합니다. 혼자 두어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해서 내일 만나야 합니다. 25년 만에 다음 날 아침 서진과 도윤은 함께 차를 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죠. 창밖 풍경이 천천히 바뀌었어요. 빌딩이 사라지고 나무가 늘어났습니다. 서진은 내내 말이 없었어요. 손을 꼭 쥐고 창밖만 봤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가 어머니 카페입니다. 작은 건물이 보였어요. 따스라는 간판,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서진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죠.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가야죠.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과 빵 굽는 냄새, 몇 개의 테이블, 조용한 음악. 카운터 뒤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연아. 40대 후반, 소박한 원피스.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 연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을 보고 미소 지었죠. 도윤아 왔구나. 그리고 서진을 봤습니다. 미소가 굳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도윤이 말을 꺼내려 했죠. 연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서진 회장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진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 주전자를 들었죠. 앉으시죠. 차 드릴게요.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연아가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올라왔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자라는 것, 오늘 알았습니다. 연아가 잔을 내려놓았어요. 25년 만에 아셨네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도윤이가 있다는 것을. 연아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편지를 3번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죠. 전화도 했습니다. 끊겼어요. 찾아가려 했습니다. 막혔죠. 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편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연아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들을 꺼냈죠. 이게 뭔가요? 봉투마다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서진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제가 본 편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연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진이 가방을 열었어요. 다른 봉투들을 꺼냈죠. 제가 받은 건 이것들입니다. 연아가 봉투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읽었어요. 글씨가 달랐습니다. 내용도 완전히 달랐죠.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서진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비서실입니다. 누군가 편지를 바꿔치기 했어요. 당신의 진짜 편지는 반송시키고 가짜 편지를 제게 보낸 겁니다. 연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도연 씨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서 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답이 없는지, 왜 만나주지 않는지. 도연 씨 가족이 저를 거부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진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 도연이가 아버지가 될 뻔했다는 것. 두 사람은 마주 섰어요. 연아가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맹세합니다. 몰랐어요. 알았다면 당신을 찾았을 겁니다. 도윤이를 데려왔을 거예요.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둘 다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본사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기록실, 먼지 쌓인 서류함들을 열었어요. 25년 전 문서를 찾았습니다. 비서실 결제 라인, 메모들이 나왔어요. 가문 보호 우선, 외부 접촉 차단, 편지 검열 후 처리.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통화 기록, 방문자 명단, 그리고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연아, 임신 확인됨. 도련님께 보고 전 사고 발생. 회장님께 보고 보류. 가문 명예보호 차원 접촉 차단 조치 실행. 편지 조작, 전화 차단, 주소 삭제. 날짜는 25년 전. 도연이 사고 난 직후였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도윤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숨겼구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 비서실 책임자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전 비서실 책임자가 있는 곳. 병실 문을 열었어요. 늙은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색이 깊었죠. 회장님. 그가 놀라 일어나려 했어요. 서진이 서류 뭉치를 침대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남자가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편지를 조작했죠? 전화를 차단했죠? 임신 사실을 숨겼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하라고 했습니까? 서진이 소리쳤어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미혼모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편지를 막고 연락을 끊고 그 여자가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의 그 판단이 한 여자를 25년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한 아이를 아버지 없이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자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가문은 지켰습니다. 스캔들 없이 명예롭게. 서진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문이요? 당신이 지킨 게 가문입니까? 당신은 가족을 파괴했어요. 사랑을 끊었고 인연을 막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일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모든 기록을 뒤질 겁니다. 편지 조작, 문서 위조, 직권 남용. 법이 판단할 겁니다. 남자가 떨렸어요. 회장님, 제발. 당신의 미안함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대가를 치르세요. 당신이 끄는 25년에 대한. 서진은 돌아서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녀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5년. 그 긴 시간이 한 사람의 교만에 묶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도연의 미소.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내 사랑을, 내 아이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깜빡였어요. 비상구 표시등. 서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건 체면이나 명예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족이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5년의 잘못을 CHO 첫 번째 반전 마이너스 놀람과 통쾌 해시태그 만남 해시태그 용서 해시태그 화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연하의 카페를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문을 열었죠. 종소리가 울렸어요. 카페는 비어 있었습니다. 연하가 창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또 오셨네요. 연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죠. 이걸 보세요. 연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비서실 기록, 메모들, 결제 라인. 천천히 읽었어요.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몰랐습니다. 비서실에서 조직적으로 막았어요. 당신의 편지도 전화도 모든 것을. 연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간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 장례식장 입구에 갔었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경비가 막았거든요. 명단에 없다고. 서진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한 짓이군요. 배가 불러 있었어요. 그때 도연 씨 아이를 품고 있었는데 아버지 장례식에도 못 갔습니다. 연하가 울었어요. 혼자 병원에 갔어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 한자만 따서 도윤이라고 지었어요. 서진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연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우린 둘 다 누군가의 오만에 속았던 거죠. 주전자에서 물이 끓었어요.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연하가 일어나 차를 내렸어요. 두 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가 도연 씨를 처음 만난 건 대학 도서관이었어요. 연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책을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주워줬죠. 미소가 따뜻했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자주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가족 얘기도, 꿈 얘기도. 연하가 잔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말했어요. 연하 씨,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요?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얼마 뒤 아이를 가졌어요. 도연 씨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엄마한테 소개하고 제대로 결혼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이가 그렇게 말했군요. 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연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졌어요. 만삭이었는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죠. 서진이 손을 꼭 쥐었어요. 혼자서 견뎌냈군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를 낳았어요. 작고 따뜻한 아기였습니다. 도연 씨를 닮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행복하게 키워야겠다. 아버지 없이 자라도 사랑받고 자라게 하겠다. 서진은 눈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연하 씨.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줬네요. 연하가 미소 지었어요. 이번엔 따뜻한 미소였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거죠. 도연 씨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도윤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로서 늦었지만 해주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컸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나이죠.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만 함께 걸어줄 수는 있죠. 당신과 나 그리고 도윤이 세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서진의 눈이 빛났어요. 가족. 연아가 작은 봉투를 꺼냈죠.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도영과 젊은 연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서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죠. 도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할머니. 두 사람을 보고 멈췄습니다. 함께 계시네요. 연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셋이서 차 한잔하자. 앉아. 도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먼지가 반짝이며 날았어요. 연아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제 가족이야. 할머니도, 엄마도, 너도.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하자. 제대로 가족으로. 도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났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차가 식었고 햇살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연아가 도윤을 봤어요. 도윤아, 혹시 아버지 일기장 봤니?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기장이요? 연아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을 꺼냈죠. 며칠 전에 찾았어. 이사할 때 버린 줄 알았는데 상자 깊숙이 있더라. 서진이 공책을 봤어요. 그게 도연이 일기장입니까? 네. 사고 나기 한 달 전까지 쓴 거예요. 연아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글이 있었어요. 도윤이 읽었습니다. 오늘 연아가 임신 사실을 알려줬다. 아빠가 된다니 아직 실감이 안 난다. 하지만 정말 행복하다. 내일 엄마한테 말씀드려야지.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잘 지켜줄 거야. 약속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도연아, 미안하다. 내 약속을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연아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지켜요. 우리 함께. 그날 25년의 빗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서진은 도윤을 본사로 불렀어요. 임원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응접실이었죠. 창가에 소파 2개, 테이블 위에 차와 과자. 편하게 앉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서진이 큰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아기 도연, 어린 도연, 청년 도연, 졸업사진, 여행사진, 일상사진. 이게 모두 당신 아버지예요. 태어나서부터 25가지. 도윤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사진 앞에서 멈췄죠. 대학 축제 사진. 도연이 기타를 들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버지가 기타를 치셨나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했어요. 음악을, 특히 조용한 곡을 좋아했죠. 사람들 앞에서 자주 쳤어요. 도윤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기타를 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연아 씨가요? 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좋아했던 거야. 너도 배우면 아버지와 연결되는 거야. 라고.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연아 씨는 도연이를 기억하고 있었군요. 당신에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넌 좋은 사람의 아들이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을 거야. 그걸 절대 잊지 마. 라고. 서진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고마운 분이네요. 혼자서 그 모든 걸. 도윤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묶음을 꺼냈죠. 이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졸업장, 성적 증명서, 자격증, 그리고 추천서 여러 장. 제 길을 제 힘으로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서진이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추천서마다 칭찬이 가득했죠. 자랑스럽구나.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늘 궁금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호적을 봤어요. 부칠란의 한도연.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가끔 혼자 우셨습니다. 제가 기타 칠 때면 더 많이 우셨어요. 서진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알죠?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이제는 압니다. 서진이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어요.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도연이가 돌아가기 사흘 전에 찍은 거예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사진 속 도연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연아가 준 그 일기장. 여기 봐. 마지막 날 일기야. 도윤이 읽었습니다. 내일 엄마한테 말씀드린다. 연아와 아기 이야기를. 조금 떨리지만 엄마는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아기 어떤 모습일까? 나를 닮았을까? 연아를 닮았을까? 빨리 만나고 싶다. 우리 아기 사랑한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저를 기다렸나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어. 만나지 못했지만 사랑했단다.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죠. 도윤아, 내 할머니. 할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서진이 돌아섰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나는 25년 동안 할머니가 아니었어. 손자가 있는 줄도 몰랐지.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되고 싶구나.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서진 앞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손자 한도윤, 할머니를 뵙습니다. 서진이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도윤, 제 손자 한도윤. 이름을 부르는 순간 25년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도윤을 안았어요. 도윤도 할머니를 안았죠. 할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아버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어. 사람들이 행복한 집을 짓고 싶다고 했지. 엄마, 따뜻한 집이 많아지면 세상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했단다. 도윤이 놀랐어요. 저도 건축을 공부했어요. 어머니는 모르셨을 텐데. 서진이 도윤을 다시 안았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구나. 내 안에 도연이가 살아있어.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주고 싶구나. 상자를 열자 반지 하나가 있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 반지야. 20살 생일에 준 거지.
도연이가 항상 끼고 다녔어. 도윤이 반지를 들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도연에게 1995. 이제 내 거란다. 도윤이 반지를 끼웠습니다. 손가락에 딱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야. 원래 내 거였어. 25년 늦게 돌아온 거지.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도윤이 걸어갈 길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봤니? 내 아들이 이렇게 컸어. 내가 꿈꾸던 그 따뜻한 집을 이 아이가 지을 거야. 우리 도윤이가. 며칠 뒤 하늘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사진, 감사팀, 법무팀, 그리고 외부 변호사까지.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를 펼쳤어요. 25년 전 이 회사 비서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편지 조작, 신원정보 삭제, 연락 차단, 문서 위조. 개인의 삶을 파괴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 전 비서실 책임자 김영수는 직권을 남용해 10건 이상의 편지를 조작했고 이연아 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삭제했습니다. 또한 병원 기록까지 접근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덧붙였어요. 형법상 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또한 당시 비서실에서 함께 일한 부책임자 2명도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이들도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승인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회장님, 이 일이 알려지면 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텐데요. 서진이 글을 봤습니다. 이미지요? 한 가족을 파괴하고 25년간 거짓 속에 살았는데 이미지가 중요합니까? 이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은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도윤 씨의 면접 결과입니다. 인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공정한 재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으로 합격입니다.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정식으로 채용하세요. 실력으로 들어온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나왔어요. 하늘그룹 전 비서실 책임자 편지 조작 및 개인정보 불법 삭제 혐의로 검찰 송치. 25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며 기업 내부 윤리 문제로 확대될 전망. 그날 저녁 서진은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영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이 옆에 서 있었죠. 회장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아 씨와 도윤이가 할 일이죠. 제발. 당신은 한 여자의 25년을 빼앗았어요. 한 아이의 아버지를 지웠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세요. 서진은 돌아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경찰관이 말했어요. 회장님, 용기 있는 결정이십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일을 덮으려 하는데.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덮으면 또 반복됩니다. 드러내고 책임지고 바꿔야죠. 그날 서진은 연아의 카페로 갔습니다. 연아 씨. 네, 회장님. 이제 회장님 말고 그냥 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연아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서진 씨.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 사람들 처벌받을 겁니다.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서진이 놀라 쳐다봤어요. 미워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25년 동안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만 놓고 싶어요. 연아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대신 도윤이와 행복하고 싶어요. 서진 씨와도 가족으로 살고 싶고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약해서 이래요. 더 이상 미워할 힘이 없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의 집이 아닌 연아의 작은 집. 국이 끓고 반찬이 놓였어요.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아주 평범한 소리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그래, 잘하게 될 거야. 연아가 밥을 더 퍼줬어요. 많이 먹어. 첫 출근 준비해야지. 서진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25년 만에 되찾은 풍경. 서진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키지 못했다. 그때는. 그러니 이제는 지켜보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길을 걷는지, 그리고 행복한지. 식사가 끝났어요. 도윤이 기타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들어주실래요? 그래, 좋지. 도윤이 줄을 튕겼어요. 조용한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도연이 치던 그 곡이었습니다. 연아가 작게 노래를 불렀죠. 곡이 끝났어요. 아름답구나.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곡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서진이 도윤과 연아를 봤어요. 고마워요, 둘 다. 도연이를 기억해줘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연아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늘그룹 본사 대강당. 신입사원 입사식 날이었어요. 100명이 넘는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긴장한 얼굴들. 무대에 서진이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가 울렸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늘그룹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사람입니다. 서진이 잠깐 멈췄어요. 저는 오래 일했습니다. 성과를 추구했고 결과를 중시했죠. 하지만 잃은 게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을요. 사랑을요. 사람을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2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하지만 최근에야 알았어요. 아들이 손자를 남겼다는 것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5년간 몰랐어요. 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숨겼으니까요. 가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가문이 뭡니까? 사람 없는 가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 없는 명예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서진이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죠. 하지만 인정하고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저처럼 25년 늦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으니 더 많은 기회가 있겠죠. 박수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뒷좌석으로 갔죠. 연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서진 옆자리에. 좋은 말씀이었어요. 연아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서진이 연아의 손을 잡았어요. 무대 위 신입사원들이 배지를 받았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렸어요. 한도윤. 도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배지를 받아 가슴에 달았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죠. 서진과 연아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두 사람의 박수가 가장 컸어요. 도윤이 객석을 봤습니다. 두 사람을 봤죠. 할머니와 어머니. 자신을 바라보는 두 사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세 사람은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축하해, 도윤아. 서진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연아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죠. 사진 찍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좋지. 세 사람은 나무 아래 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했죠. 찍어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가족분들이세요? 네, 가족입니다. 서진이 대답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서진, 연아, 도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따뜻하게. 그날 저녁, 서진은 집 거실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액자를 바꿨어요. 도연의 사진 옆에 새 사진 2장. 하나는 도연과 연아가 함께 웃는 사진. 다른 하나는 세 사람이 웃는 사진. 서진은 새 사진을 나란히 봤습니다. 도연아, 봤니? 내 사랑했던 사람이 여기 있어. 내 아들도 이렇게 컸고, 그리고 엄마도 여기 있단다. 서진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게. 제대로 가족으로. 내가 못다한 사랑을 우리가 이어갈게.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번졌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서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저 멀리 도윤이 걸어갈 길이 보였어요. 그 길 위에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하늘 위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죠. 서진은 작게 속삭였어요. 한도윤, 우리 손자 한도윤, 사랑한다. 그 이름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빛났어요. 25년의 비가 멈췄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죠. 늦었지만 시작입니다.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한 달 뒤,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건축 설계 도면이었어요. 뭐니, 이게 제 첫 프로젝트예요. 작은 복지관 설계입니다. 서진이 도면을 펼쳤어요. 따뜻한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버지가 원했던 거죠. 사람들이 행복한 집, 따뜻한 집. 연아가 미소 지었어요. 도연이가 기뻐할 거야. 서진이 도면을 천천히 봤습니다. 넓은 창문, 따뜻한 색감. 사람을 위한 공간. 잘했구나, 도윤아. 그날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일이구나. 그리고 함께하는 일이고.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제대로. 차가 한남동에 도착했어요. 집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사진들을 봤습니다.
도현, 연아, 도윤. 세 사람의 미소. 잘 자라, 도연아. 엄마가 잘 지켜볼게. 내 사랑을, 내 아들을. 불을 끄고 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편안히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젊은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요. 그래, 잘 지켜볼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치는 곡, 도연이 좋아하던 곡. 그 소리를 따라 사랑이 흘렀습니다. 25년을 건너온 사랑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랑이. 끝. 마지막 나레이션. 늦어도 괜찮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 시작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 말들이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한도윤. 그 이름은 이제 따뜻합니다.